사과나무를 키우듯이 키워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남겨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첫째 조건은 건강인데, 많은 사람들은 신체적인 건강이 건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60대가 넘게 되면 신체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고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80이 넘으니까 인간적 건강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서적인 자기 성장이 건강의 가장 소중한 뿌리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중학생이 됐는데, 같이 공부하는 시인 윤동주, 소설가 황순원, 그 친구들과 더불어 자라면서 이 다음에 50 내지 60이 되게 되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독서를 좀 많이 했고, 그 독서 가운데에는 문학과 철학에 대한 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 자신의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통해서 마지막 그분의 강연과 설교를 듣고 내 책임이 대단히 소중하다 하는 애국심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철들면서 보니까 내 나라가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 밑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다,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일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옆에 사는 모습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내 나라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나라에 살 줄 알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얼마 안 되는데 한 20일 정도 됐는데 초등학교 선배가 되고 고향이 같은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한국을 떠나서 만주, 중국, 러시아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그 환영 만찬을 하게 됐다고 해서 이제 저도 참가해서 그 김성주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김성주가 하는 얘기가 뭐니, 이젠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될 테니까 제일 중요한 첫째 과제는 친일파 숙청, 두 번째는 전 국토를 나라가 차지하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생산과 경제기관은 개인이 하지 않고 국가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지주나 이런 사람은 필요가 없고 모든 토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져서 일을 시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공산당원이 돼서 철저한 공산
책임을 가지고 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20일 후에 평양에서 애국에서 돌아오는 여러 사람들 이승만이나 서재필이나 김구 선생은 모두가 서울로 가는데 평양으로 올 사람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게 김일성 장군입니다. 근데 김일성 장군 환영식을 한다 해서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아주 큰 국가적인 국민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김일성이 아니고 김성주가 김일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뜻 가운데 하나가 제가 생각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잘 살고 북한은 가난하더라도 걱정 없다. 왜? 우리가 점령만 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흡수하기만 하면 그다 우리 거니까 한꺼번에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까지도 암암리에 가지고 있는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내 인생도 국민 나라다운 나라도 안 될 테니까 이제는 여길 떠나야겠다. 그래 이제 서울로 와서 내 가장 큰 목표는 내 나라에서 살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해야겠다.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제일 처음 이제 사회인으로 출발한 것이 중앙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됐습니다. 내 생각은 민구하니 우리 학생들을 키워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겠다. 그게 내 인생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두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민구하니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아야겠다. 많이 알아야겠다.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철학 공부를 내가 했으니까 철학적인 사상과 학문은 중고등학교 있더라도 어느 교수 못지않게 내가 나를 키워야겠다. 그게 첫째 제 희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나 내 인격만큼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인격이 50이면 50 이상의 일은 할 수도 없고 존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인격을 키우는 것은 옛날과 같이 뭐 수신제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나 혼자 나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격을 키운다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인격을 키워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내 높은 교양 또 인간관계를 선하고 아름다운 데 이끌어가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갖추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에 있는 동안에 그걸 깨달아야겠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중학교의 교주 되시는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인격이 높은 분이고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분입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승만 박사는 거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독재로 가고 4.19가 생겼지만은 인천 정반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을 이끌어간 분입니다. 고려대학의 한 교수가 하는 말이 기억납니다. 인천 선생이 살아계실 때에는 야당의 분열한 길이 없다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야당이 한 번도 해법하지 못한다고. 그만큼 좋은 지도자를 모시고 7년 동안을 있으면서 제 인격이 무엇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기주의자는 사회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내 욕심만 가지는 이기주의자는 불행해지고
자기 자신이 잘못들고 끝나는 게 뿐만이 아니고 사회 해악을 준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누구 하니? 이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가정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정치나 직장에 가게 되면 제일 첫째로 나타나는 게 누구 하니?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밑에 가서 해가지고서 나도 덕을 보야겠다. 이 지도자 밑에 가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첨하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말자. 또 내가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아첨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이기주의자는 뭐합니까? 남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도 나는 성공해야겠다. 나는 권세를 잡아야겠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편가르기를 합니다. 내 편 내 편을 가는데 그런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 국제 무대에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이번에 내가 이겼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나보다 더 좋은 선수나 운동선수에 나올 테니까 더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져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졌으니까 이 다음은 내가 좀 더 잘해봐야겠다. 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또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더 노력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에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제를 해야 합니다. 내 제자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스승이 스승다운 스승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기업가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7년 동안에 느낀 것 미구하니 스승은 제자들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나온 제자들을 사랑해서 성공한 셈입니다. 내 제자들이 다 나보다 훌륭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에 6.25 전쟁을 치르고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제2의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교육은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남는 것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데 내가 좀 더 사회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사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대학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새 대학에서 전임으로 와달라고 부탁이 오고 연세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지식도 갖추고 나 나름대로 인격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사회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써야 하느냐 하는 것도 알게 되니까 30대 초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가긴 갔지만은 가서 30년 가까운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행복하고 보람 있고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지 않은 좀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을 지나고 나니까 제가 회갑이 됐습니다. 회갑이 되니까 다들 나보고 이제 늙었다 그럽니다. 지금 안 그렇지만 그때는 늙었고 이제 5년 후에는 대학을 떠나는 성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나머지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 인생의 열매를 거둬야겠다.
그래서 5년 동안 노력하고 나니까 정년이 됐습니다. 그때 나 안에 또 한 번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 교수들은 65세 정년이 되면 그때는 다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정으로 갔다가 인생이 끝나고 타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말이죠. 그때 제 생각이 뭐가니 그건 아니다. 남이 늙었다고 해서 내가 늙은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접어놓을 수도 없으니까 다시 또 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2의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별회가 있어서 성별회 시간에 내 후배 교수들, 대학원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나 오늘 연세대학교를 늦둥이로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할 법이라고 내일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서로 도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고 또 일하자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공부도 더 많이 했습니다. 대학 강의는 안 했지만은 기업체라든지 군관계라든지 공무원 관계 강연도 많이 하게 되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니까요. 과거에 하고 싶어서 못하던 미국 캐나다에 있는 교포들을 위해서도 강연하고 또 평소에 남기고 싶은 책이 저는 철학자로서 4권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학에 있을 때 썼지만은 나머지 3권은 다 70대가 넘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연세대학교 있을 때에 30년 동안 하는 일보다 더 많아지고 폭넓어지고 그런 변화가 왔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연세대학교 있을 때는 강물에 사는 물고기였습니다. 좁은 사회에 살았는데 이제 대학을 끝나고 사회에 나오니까 그 물고기가 바다를 향하게 됐습니다. 어느 쪽이 더 넓은가? 어디가 더 일이 많은가? 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에 더 많이 있는가? 사회입니다. 그래서 80이 될 때까지는 나를 잊어버리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